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일단 첫 곡은 화지의 오염 한번 네. 듣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길이는 내리세 형도 족같았나요? 구름이 gat이 달빛에 음악 말고 내가 음악 갖고 할 수 있는 것들 우선 삼아 예술은 조금 안내야 조금 많이 하면 소주 반도 나온 거였고 모여 쟁취하게 네, 화지의 오염 어떻게 들으셨어요? 역시 화지. 네,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네. 이 구도도 인상적이더라고요. 처음에 인트로에 그 질문들을 이렇게 깔고 네. 그 질문들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그런데 그 대답이 한 번에 확실하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들을 끌고 와서 이런 상황이 닥칠 거야. 이럴 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굉장히 배려 있게 그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딱 던지는 그런 게 약간, 그러니까 뭔가 대답도 이거야 라고 확신하지 않고 어떤 단계를 두고 대답을 해가는 과정도 재밌었고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후배들인 것 같죠. 근데 길 잃은 애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길을 잃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들의 상태를 우리가 짐작해 보는 것, 이를테면 자신의 삶을 불행이라고 느끼고 굉장히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여기 제넥스 이런 말도 나오니까 그런 어떤 그 불안 속에 있는 자들의 어떤 질문인 거죠. 족같았나요? 전에 못 봤었나요? 겁나요? 그 형처럼 버티면 그 빛 나 또한 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오는 거죠. 사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진심으로 대답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지가 좀 다르고 사실은 처지가 달라지면 고민이나 질문들도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의 어떤 뭐라고 할까? 눈높이라고 할까요? 어떤 처지? 질문하는 자의 처지에 맞춰서 대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나의 상태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되고 세습된다. 너 대해서 싹둑 잘라야지. 안 그러면 계속 이어질 거야. 그래서 네가 이 불행의 어떤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계속 그 불행은 이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가 잘라야 돼 라고 처음엔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불행을 잘라야 될 때 가져야 될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벌스 1에서는 목말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박자 위에 거룩한 언어를 추구해야 되고 불안에 떠는 전부들을 다 안아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악 말고 네가 음악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생각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는 악하길 강요하는 배틀그라운드고 그래서 싸워서 얻어내야 되고 당연한 것이 안 당연한 것이 되는 이 역설적인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좀 슬펐어요. 자기도 다 지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해야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역설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당연 안 한 것이 당연하게 되는 세계. 그런데 여기 보면 가끔 늑대 돼야 지켜 그 양.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가 늑대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가끔이라고 하는 부사어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독해져야 돼 라고 하는 말의 다른 말일 수도 있지만 뒤에 이제 괴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완전히 그 사람들과 똑같은 괴물이 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깔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 코러스가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약간 이걸 싱잉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되게 가볍게 얘기하고 가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내면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염되지 않게 모여 재개하게 또 모여 쟁취하게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전원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 예술은 죽었네 어쩌고 펑크머니 하며 소주 빨던 형은 고였고 이게 이제 그 전 세대의 어떤 좌절 혹은 실패, 패배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물론 뭐 말하자면 고인물이 된 거죠. 고인물이 돼서 전혀 새로워지지 않고 사실은 그러니까 패배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술은 죽었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이 말만 띄어서 생각해보면 거의 모든 세대에 다 있는 거죠. 네. 그것은 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기가 쉽죠. 네. 약간 패배주의 같기도 그렇죠. 자기는 새로워지지 못하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비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과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하는 말이에요. 문학은 죽었네. 문학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문학은 죽었네라는 말은 지금도 듣고 있어요. 옛날에도 있고 시는 죽었네?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죽은 적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술의 역사, 문학의 역사, 시의 역사들을 거쳐오면서 죽은 건 없어요. 그냥 새로워지지 못하고 재개하거나 여기처럼 쟁취하거나 아니면 갱신하거나 이러지 못한 그런 어떤 패배주의의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 부분에서는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오염되지 않게가 벌스 2로 가면은 어떤 정체를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염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앞에 나왔던 늑대와하고도 비슷한 느낌이 있고 그 앞에 갖다 대지만 네 오른뺨을 그러니까 네가 맞을 수 있도록 네가 왼뺨 맞았으면 됐지 뭐 오른뺨까지 또 맞아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뒤로 가면 이제 그 말에 대한 어떤 확실한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이를테면 네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네 안에 공헌은 채울 수 없을 거야 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나오죠. 돈이 내 종교로 자리 잡으면 내 안에 괴물은 파티를 하지. 이런 얘기가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오염의 핵심. 그래서 무엇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네가 발버둥 쳐야 되는지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을 벌 때 리치보다는 랩티가 돼야 되고 돈보다는 생태가 우선해야 되고 사람 냄새를 끝끝내 지켜야 되고 자, 이 사람 냄새가 아까 그 괴물과 대비되는 거죠. 니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심연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그 심연도 당신을 깊이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경계의 말을 끝까지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오염이라는 노래의 어떤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다시 코러스가 이어질 때 오염되지 않게가 의미가 가해지면서 다른 어떤 좀 더 확장된 의미로 들리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화지가 약간 철학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렇지만 되게 어렵지 않게 되게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기 처지 안에서 혹은 질문하는 자들의 처지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하나 좀 신기한 게 리치하고 웨스를 잘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다른 뉘앙스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웨스는 돈은 많지만 진짜 리치처럼 돈이 많다고 자랑하거나 막 소비를 하거나 그 다음에 뭐 누구랑 비교하거나 이런 부유함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부족함이 없이 필요한 만큼만 쓰고 돈에 대해서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비교하지 않고 뭐 이런 의미가 또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부자라면 괜찮지 이런 느낌도 스스로 받아가면서 이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줄 선배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뭔가 따끔하게 충고해줄 혹은 내가 헤매고 있으면 조언을 해줄 그런 선배. 그런데 그 조언이나 그 어떤 충고가 진짜 어떤 꼰대 느낌으로 너는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이런 충고가 아니라 진짜 충고는 내가 겪어온 세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분석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맹점들을 그 부정적인 것들을 잘 알고 그 상태에서 조언을 해줄 그런 선배.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오염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